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대로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바깥에서 굳이 영상을 찍느냐, 여러분들에게 웬만해서는 우중론을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한 몸 바쳐서 사례가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에 이제 런닝 입문하셔서 한창 재미 붙이신 분들이 이게 런닝을 쉬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은 단계로 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 오는데 뭐 좀 맞으면서 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비 올 때 바깥에서 우중런을 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대안책이 뭐가 있느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끝나는 이유인데요. 너무 위험합니다. 안전적으로 너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면이 젖어 있는 상태는 당연하지만 미끄럽고 불안정한 상태이죠.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희 신체는 꼭 미끄러지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긴장 상태에서는 당연하지만 더 많은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고, 갑자기 생기는 변수에 대해서 확 꺾여버리거나 그런 부상 등의 위험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안전적인 위험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중런을 비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운동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체온도 신체가 상정하고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변수가 크게 되고요. 훨씬 체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호흡 효율성도 엄청 안 좋게 됩니다. 이 높은 습도에서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비가 안 와도 습도가 높으면 효율성이 진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말한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저하로 인해서 관절에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요. 절대로 장점이라고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우중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아무래도 건강적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저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는 당연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감기나 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운동을 지속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면은 당연하지만 기능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희는 건강하려고,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운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속성을 방해하는 이런 우중런은 최대한 피하시기를 항상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는 5km 완주하고 왔습니다. 조금 빠르게 뛰었는데요. 혹시나 이따 이제 우중런 대신 할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우중런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것들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빨리 뛰지 마시고요. 보폭을 최대한 좁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면을 잘 살피세요. 내가 발을 딛는 곳에 뭐 돌이나 나뭇가지 이상한 뭐 물건이 없는지, 지면이 괜찮은지 잘 확인하시면서 디디시고요. 그리고 절대로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접지력도 좋아야 되는데 안정성도 높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안정화들이 접지력도 좋고 안정성도 좋으니까 웬만하면 안정화 계열로 좀 신으십시오. 저는 이 KD900 어제도 좀 반강제로 우중런 할 때 신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바이럴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제 집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우중런 안 하면 할 것들, 보강운동 이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거 까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뛰실 거면 절대로 물 주변에서 뛰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합니다. 특히 요즘 하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진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물 없는 데서 뛰세요. 자, 그러면은 우중런 못하면은 집에선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보강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너무 상투적이죠. 맨날 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큼 불변의 이치가 없습니다. 제가 막 이상한 억지로 없는 얘기를 꺼내와가지고 이상한 약팔이를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저는 항상 이 불변의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보건운동을 하면은 신체의 기능의 러닝만으로서 발달이 좀 더디거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달을 시켜줘서 러닝에 굉장히 이로운 도움을 주고요. 스트레칭은 뭉쳐있는 인대와 근육 등을 풀어주어서 회복도 도와주고 유연성도 늘려줘서 러닝 구력에 결국 향상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게 또 스트레칭이다 보니까 보건운동과 스트레칭, 내가 러닝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원활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평소에 좀 못하셨다, 러닝만으로 벅차다 하는데 이렇게 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엄청난 기회 아닙니까? 이때 보강운동과 스트레칭을 더더욱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스트레칭은 또 최근에도 제가 올리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칭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보강운동 또한 사실 많이 올려놨죠.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올려놨는데 딱 초심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유산소, 그리고 하체의 전반적인 근력, 그리고 발목 종아리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 몇 가지만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유산소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머신 같은 거, 스태퍼나 트레드밀 같은 게 있는 분들이라면은 유산소 운동을 집안에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무소음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거 하나를 추천드리면 슬로우 버피입니다. 버피 테스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를 천천히 소리 없이 하게 되는 동작인데요. 간단히 자세를 낮춰서 팔굽혀펴기 자세로 만들어준 후에 다시 다리를 모은 후에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동작입니다. 이거를 반복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운동이 돼 싶으시겠지만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유산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 겁니다. 이거는 많은 운동 인플루언서 분들, 운동 유튜버 분들이 다뤄주신 좋은 운동입니다. 이거를 막 몇 개 하기 챌린지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뭐 히브뜸 리밋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굉장히 효과 좋고 검증된 유산소 운동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운동은 의자나 손을 지탱할 만한 곳이 필요한, 사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적당한 강도를 위해선 필요한 운동인 코어와 유산소 효과가 있는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말 그대로 산을 오르는, 경사가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형상화한 운동으로 이렇게 몸을 수평을 만들어 주신 후에 무릎을 가슴으로 차올리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을 가슴까지 차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에 계속 힘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코어에도 이로운 발달 효과가 일어나면서 또 이렇게 숨까지 조금씩 차오르는 유산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코어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등산이나 그런 것들이 코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형상화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어에 이로운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마운틴 클라이머였습니다. 자, 다음 알려드릴 동작은 러너들에게 허벅지 외에 둔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제가 계속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발을 계속 롤링을 하고 굴리고 내딛고 하는 것에 이 둔근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얘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하지만 속도 내기도 어렵고 장경인대에 대한 부상 위험도 높아지는 등 확실히 얘를 단련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단련시켜주는 너무나 좋은 운동,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한쪽 다리를 의자나 지탱할 곳에 올리신 후에 한쪽 다리로 런지 같은 느낌으로써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런지보다 훨씬 많은 각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둔근의 발달이 확실히 잘 이루어집니다. 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같은 경우에, 자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은 또 다른 분들께서 많이 다뤄주셨으니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방금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둔근을 강화시키기 조금 더 수월한 동작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맨몸으로 해도 가능한 동작이긴 하지만 맨몸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불수술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원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탱할 곳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말 그대로 한쪽 다리로 지탱을 하면서 나머지 다리를 뒤쪽으로 쭉 내려주시면서 허리 정렬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고, 간단한 동작입니다. 너무 막 90도로 막 이렇게 막 내려가실 필요 없으세요. 적당한 각으로만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시고, 이런 이 지탱하는 다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이 햄스트링과 둔근 쪽이 강화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허리 너무 이렇게 굽히지 마시고 잘 정렬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지탱하는 손으로 너무 여기에 막 엄청 이렇게 지탱하지 마시고 적당히 무게 중심만 잘 잡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서 해주시면 되는 원 레그 데드리프트였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허벅지와 햄스트링, 둔근을 그리고 코어까지 강화시켰으니까 발목과 종아리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제가 요즘 자주 알려드리는 동작입니다. 한 번에 두 개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지탱하는 곳에 지탱을 해주시고 발끝으로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런지는 한 이 정도로 해서 런지를 진행하잖아요. 좀 더 좁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카프레이즈 런지입니다. 발끝을 양쪽 다 들고 있는 게 포인트고요. 이 앞쪽에 있는 다리가 90도 정도로 이렇게 지면과 수평이 되게 유지를 하면서 런지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목과 종아리가 굉장히 자극이 많이 오실 겁니다. 발바닥 근육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보통 발목이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서 특히 이 동작들을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발목과 종아리, 무릎 등이 강화되시는 걸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카프레이즈 런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중런에 이제 비추천하는 이유와 그런 우중런을 굳이 해야 된다면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중런을 하지 않으면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러너들에게 지금 이 여름이 엄청난 고비일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너무 덥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문제고, 지금 한창 이 여름의 처음인 러너분들은 이 여름을 현명하게 이겨내셔야 되는 본인의 정성과 노력을 쏟으셔야 됩니다. 아니 취미 활동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싶으실 텐데, 여러분들 솔직히 러닝만큼 이렇게 매력있고 중독적인 취미 지금까지 거의 없지 않으셨겠습니까? 실제로 그로 인한 득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현명하게 러닝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